물리학 수업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물리를 통해 인생을 가르치는 선생님 서민수입니다. 광전 효과에서 시작된 양자역학은 물질파 보어 원자 모형을 통해 자연은 불연속적인 질서를 따른다는 통찰로 확장이 되죠. 인간의 감각을 넘어서는 미시 세계에 대한 이해를 도와주면서도 그 실체에 대한 이해를 더욱 낯설게 만들었던 다소 비상식적인 양자역학 덕분에 우리는 스마트폰, 챗 GPT와 같은 상식적인 기술을 사용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의 핵심 소재가 작동하는 원리 속에 드러나는 전자의 사회학을 통해 우리가 어떤 삶의 태도를 취해야 되는지 살펴보는 에너지띠와 반도체입니다. 저번 시간에 공부했던 보어 원자 모형을 고체의 경우에 대입하는 거예요. 고체는 여러 가지의 원자들이 결합되어 있는 형태인데 수소 원자로만 결합되어 있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수소 원자 하나가 있는 경우에 수소 원자 핵을 기준으로 전자들이 있을 수 있는 궤도는 불연속적으로 양자화되어 있고 원자 핵으로부터 멀어질수록 궤도 간 간격이 좁아진다고 했습니다. 이제 수소 원자가 하나 더 추가되겠죠. 고체에는 수많은 원자들이 결합되어 있으니까 같은 수소 원자인데 색깔만 파란색으로 구별을 할게요. 같은 수소 원자 내의 전자이기 때문에 바닥 상태의 에너지의 준위가 마이너스 13.6 일렉트론 볼트라서 하얀색의 에너지 준위 값과 똑같아야 되는데 실상은 전자가 있을 수 있는 궤도가 겹쳐 있지 않고 살짝씩 벌어져 있더라. 바닥 상태뿐만이 아니라 들뜬 상태의 궤도 또한 벌어져 있더라. 그 다음에 또 다른 수소 원자의 전자도 궤도를 겹치지 못하고 살짝씩 벌어져 있는 이런 이유를 설명한 과학자가 바로 파울리예요. 이 파울리라는 사람이 제안한 아이디어는 전자가 사회성이 박살났기 때문에 전자는 친화적이지 않고 배타적이다. 전자는 한 궤도에 혼자만 있다. 그것을 파울리의 베타 원리라고 합니다. 자, 파울리의 베타 원리는 하나의 양자 상태, 여기에서 예시로 들었던 양자 상태라고 하면 궤도 에너지 준이겠죠. 그 하나의 양자 상태에 하나의 전자만 위치해 있다. 이것을 파울리의 베타 원리라고 합니다. 파울리라는 과학자가 베타 원리를 주장한 게 참 웃겨요. 왜냐면 파울리도 사회성이 박살난 과학자였거든요. 이 사람이 엄청난 독설가였대요. 아인슈타인에게도 멍청하다고 말할 정도로 엄청나게 사회성이 박살난 파울리인데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던 게 파울리가 엄청 똑똑했기 때문입니다. 21살 때 대학 박사 학위를 따고 27살 때 대학 교수를 했대요. 자, 그 파울리가 제안한 베타 원리에 따라 원자가 더 많이 추가가 된다면 그 원자 내의 전자가 점유할 수 있는 궤도가 겹치지 못하고 계속 벌어져 있을 거라 멀리서 바라보게 되면 하나의 띠 구조를 형성하더라. 그래서 고체의 경우에는 에너지 띠 구조로 나타나게 된다. 선생님이 노란색으로 그리고 있는 직사각형은 고체 내부의 에너지 띠들입니다. 즉 전자는 이런 에너지 띠 내부에만 존재할 수 있고요. 그 띠 간격에는 전자가 있을 수 없다. 여러분 저번 시간에 보어 원자 모형에 따르면 전자는 허용된 궤도, 정상 궤도에만 있었잖아요. 그 정상 궤도들의 집합인 띠 안에만 전자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같은 띠라고 할지라도 그 띠 내부에 있는 전자들의 에너지는 모두 달라요. 왜냐하면 같은 띠라고 할지라도 자세히 살펴보았을 때 수많은 궤도들이 벌어져 있는 형태라서 그 궤도 하나에 전자가 하나씩 점유하고 있기에
전자들이 갖는 에너지가 다 다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러한 고체들의 띠의 너비, 그리고 띠 간의 간격, 그리고 띠의 전자가 얼마나 채워져 있는지의 정도, 이런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상호작용하면서 그 고체의 전기적 정체성이 결정이 됩니다. 고체의 전기적 정체성은 전기 전도성에 따라서 세 가지로 분류가 되죠. 부도체, 도체, 반도체로. 부도체의 경우부터 볼게요. 자, 가장 아래쪽에 있는 띠를 자세히 살펴보면 수많은 정상 궤도들이 벌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전자는 가장 낮은 에너지부터 차곡차곡 채워가요. 전자는 궤도에 하나씩만 있습니다. 그게 무슨 원리였죠? 그렇죠. 파울리의 베타 원리에 따라서 전자들이 꽉 차 있는 띠, 이것을 원자가띠라고 불러요. 원자가띠에는 전자가 꽉 차 있기 때문에 전자가 이동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기에 있는 전자가 위로 올라가 버리면 한 궤도에 전자가 두 개 있어 버리는, 이거 파울리의 베타 원리 위배하는 현상이죠. 그래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원자가띠의 전자가 이렇게 위로 올라와야만 전자의 이동이 허용이 되는데요. 전자들이 덜 차 있거나 완전히 차 있지 않는 그런 띠를 전도띠라고 합니다. 그런데 부도체의 경우에는 원자가띠의 전자가 전도띠로 전이하기엔 띠 간격이 너무나도 넓어요. 상온의 열에너지로는 전자가 전이할 수 없기에 이 부도체의 경우에는 전자의 움직임에 제한이 있죠. 다시 말해 전기가 잘 통하지 않습니다. 부도체는 다른 말로 절연체라고도 불러요. 그래서 이러한 부도체들은 어떤 것들이 있느냐? 부도체는 플라스틱, 그 다음에 고무, 유리, 이런 애들이 부도체. 그 다음에 도체의 경우에는 원자가띠랑, 앞으로 원자가띠는 이렇게 빗금을 채워서 표현을 할게요. 전자가 꽉 차 있으니까. 이 꽉 차 있는 원자가띠랑 전자가 덜 차 있거나 안 차 있는 전도띠가 이렇게 겹쳐져 있는 구조로 나타납니다. 혹은 원자가띠와 전도띠의 간격이 아예 없이 붙여져 버린 상태로도 나타나기도 하고요. 이런 경우에는 전자가 전도띠로 쉽게 전이하여서 자유전자들이 생기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자유전자의 움직임으로 인한 전기 전도성이 결정이 되는 이런 물질을 도체라고 하고요. 도체는 대부분의 금속이 도체에 속합니다. 금, 구리, 철, 은, 이런 애들이. 그 다음에 반도체 볼게요. 여러분, 반도체의 경우에는 부도체의 에너지 띠 구조랑 비교하시는 겁니다. 반도체의 경우에는 원자가띠와 전도띠의 간격이 부도체와 비교했을 때 비교적 좁아서 전자가 전도띠로 전이할 여지가 부도체보다는 가능성이 있다. 이때 원자가띠에서 전도띠로 전자가 전이하게 되면 원자가띠의 전자가 옮겨가면서 빈 자리가 생기게 되는데요. 그 빈 자리를 양공이라고 합니다. 양공. 여러분, 양공은 얌전함처럼 행동하는 공이 구멍 공자거든요. 그래서 양공은 얌전함처럼 행동하는 구멍,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반도체의 경우에는 전자와 양공이 반도체의 주된 전하 운반자예요. 쉽게 말하면 반도체에서 전기 전도성을 결정하는 것은 전자와 양공 두 개, 도체의 경우에는 전자 하나,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전자가 베타적이지 않고 친화적이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전자가 하나의 궤도에 두 개 이상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원자가띠라는 존재가 사라지게 될 겁니다. 모든 에너지 띠가 이런 전도 띠가 되겠죠. 다시 말하면 고체는 모두 다 도체가 될 거예요. 도체. 그러면 우리는 24시간 내내 감전되는 상황에 노출됩니다. 위험하겠죠? 사회성이 박살난 전자, 오히려 좋다.
자, 반도체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자세히 공부를 하는 겁니다. 이 반도체를 원자의 격자 구조와 에너지 띠 구조로 자세히 살펴볼게요. 반도체는 어떤 애들이 있냐면 규소. 규소는 원소기호 SI로 표현하고, 그 다음에 점화류 원소기호 GE로 표현을 하죠. 두 원소들은 14족이다 보니까 가장 원자 바깥쪽에 있는 둘레에 최외곽 전자가 4개예요. 그 가장 바깥쪽에 있는 전자를 이렇게 동그라미로 표시하겠습니다. 바깥쪽에 있는 원자는 아무래도 원자 핵으로부터 제일 멀리 있다 보니 다른 전자들보다 비교적 이웃한 원자들과의 화학결합에 참여가 용이하다. 그런 전자를 무슨 전자라고 했죠? 네, 원자과 전자. 선생님이 규소의 경우 원자과 전자 몇 개를 그렸습니까? 4개 그렸죠? 그래서 순수한 반도체의 경우에는 원자과 전자가 4개입니다. 그래서 규소 원소가 이웃한 규소 원소의 원자과 전자들끼리 결합이라는 것을 해요. 이웃한 원자과 전자들끼리 어떤 화학 결합을 하냐면 전자를 공유하는 공유 결합을 합니다. 공유 결합은 수소 분자를 예시로 들어볼게요. 수소 분자는 수소 원자가 이렇게 결합되어 있는 상태인데, 수소 원자가 충분히 가까워지면 전자가 한 원자에만 속해 있지 않고 2개의 수소 원자에 함께 존재하게 되는 새로운 양자 상태가 형성이 됩니다. 비유하자면 수소 원자 사이에 순간이동 통로가 생기는 거예요. 이것은 수소 원자들이 각자 거리를 두되 그 거리를 존중함으로써 그 영역을 공유하는 한 차원 높은 수준의 관계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한 결합을 공유 결합이라고 한다. 화학 결합 중에 제일 강력합니다. 그러다 보니 규소는 이렇게 강력하게 결합을 하면서 단단한 결정, 실리콘을 형성을 하는 거고요. 이게 자연상에 존재하는 순수 반도체인데, 반도체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전자기기에 들어가는 부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기가 잘 통해야겠죠? 그런데 뭔가 반도체, 세미컨덕터라서 전류가 도체에 비해 절반만 흐를 것 같은 느낌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반도체의 전기 전도성은 거의 부도체에 가까워요. 다시 말해 자연상의 순수 반도체는 상품적인 가치가 전혀 없다. 따라서 반도체가 상품적인 가치를 가지려면 기본적으로 전하의 유동성이 풍부해져야 됩니다. 그러려면 또 다른 전하들이 주입돼야겠죠. 그래서 불순물 반도체가 나온 거예요. 반도체의 불순물을 주입하는 겁니다. 주입. 여러분, 스포츠 경기 전에 선수들을 대상으로 무슨 검사를 합니까? 네, 마약, 약물 검사를 하죠. 그걸 도핑 테스트라고 하죠. 그 도핑이라는 단어가 주입한다라는 단어의 영어예요. 그래서 반도체, 불순물을 주입 혹은 도핑 이렇게 표현한다라는 거 알아놓으시고요. 이 종류는 2가지가 있습니다. N형 반도체와 P형 반도체. N형 반도체를 원자 구조로 살펴볼게요. 순수한 반도체에 이러한 불순물을 집어넣어 줍니다. 이 그림을 보고 여러분이 이 불순물의 원자과 전자가 몇 개인지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원자과 전자가 몇 개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5개입니다. 원자과 전자 5개인 불순물을 집어넣어 주게 되면 이웃한 규소의 원자과 전자들과 공유 결합을 합니다. 그런데 어때요? 전자 하나가 남죠.
불순물을 많이 넣어주면 많이 넣어줄수록 잉여전자의 개수가 늘어날 거예요. 이처럼 전자의 개수가 양공의 개수보다 더 많은 불순물 반도체를 네거티브 N형 반도체라고 하는 것. 자, 이 N형 반도체를 에너지 D 구조로 살펴볼게요. 일단 교소 에너지 D부터 그려봅시다. 교소의 원자가 D, 그리고 교소의 전도 D. 원자가 D에서 전도 D로 전자가 3개, 전이 하면 원자가 D에 빈자리, 양봉이 3개가 생깁니다. 그런데 N형 반도체는 양봉보다 전자가 많았죠? 여기에 전자가 2개가 더 많다고 해봅시다. 전자가 구조적으로 많기 위해서는 어딘가에서 전자가 전이해야 되겠네요. 그러려면 아무래도 전도띠 바로 아래에서 전자를 주는 에너지 준위가 있어야겠다. 그것을 불순물의 주계 준위라고 합니다. 이제 이 경우에는 이 상황에서는 불순물이 Sb 안티모니거든요. 네, 안티모니의 주계 준위는 전도띠 바로 아래에 있는 N형 반도체의 에너지 D 구조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제 P형 반도체 볼게요. 자, P형 반도체도 원자 구조와 에너지 D 구조 2개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P형 반도체의 경우에는 불순물의 원자과 전자가 몇 개죠? 네, 3개죠? 그래서 원자과 전자들끼리 공유 결합을 하되 여기는 어떻습니까? 교소의 원자과 전자랑 공유 결합할 전자가 없기 때문에 빈자리가 생겨요. 불순물을 더 많이 넣어줄수록 빈자리가 많이 생기는 그 빈자리가 이름이 뭐였습니까, 여러분? 네, 양공이었죠. 양공이 많아진다. 즉 양공이 전하를 운반하는 운반자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유동성이 풍부해져서 전기가 잘 통하는 이런 경우에는 전자의 개수보다 양공의 개수가 더 많은 그러한 불순물 반도체를 파시티브 반도체, P형 반도체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이걸 에너지 D구조로 볼게요. 먼저 교소 에너지 D, 교소의 원자가 D, 교소의 전도 D 이렇게 그리고 원자가 D에서 전자가 2개 전이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원자가 D에 양공이 2개 생기죠. 그런데 이 불순물 반도체는 양공의 개수가 더 많아요. 양공의 개수가 하나 더 생기려면 전자가 전이 되어서 그 전자를 받는 준위가 구조적으로 원자가 D 바로 위에 있는 게 낫겠네요. 그러면 여기 전자가 쉽게 올라가면서 빈자리가 쉽게 만들어지니까 그 전자를 받는 준위, 받게 준위라고 합니다. 받게 준위. 이 경우에 제시한 불순물은 붕소라는 원소예요. 그래서 얘는 붕소의 받게 준위. 따라서 여러분이 이렇게 에너지 D 구조를 보고 어떤 게 N형이고 어떤 게 P형인지 구별할 수 있으면 됩니다. 물론 원자 구조를 보고도 P형과 N형을 구분하셔야 되고요. 어때요? 불순물 반도체의 경우에는 전하의 흐름이 활발해지는 새로운 가능성이 열렸습니다. 그 이유는 반도체가 자신의 구조를 유지하되 다른 존재를 포용한 결과죠. 즉 반도체라는 건 거리를 지키되 타자를 수용하고 그 거리를 존중함으로써 더 높은 가치를 만들어내는 물질이다 라는 겁니다. 이러한 반도체
구조를 활용한 대표적인 사례는 우리가 이 효과에서는 다이오드 하나만 다뤄봅니다. 자, 다이오드는 이제 P형 반도체랑 N형 반도체를 접합시킨 구조를 일컬어요. 다이오드는 우리가 저항과 함께 비교하는 소자입니다. 저항이 연결된 이 건전지가 포함된 회로에 전류가 어떤 방향으로 흐릅니까, 여러분? 건전지의 플러스 극에서 마이너스 극으로 들어가는 파란색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죠. 만약 건전지의 방향을 바꿔서 낀다면 이 경우에는 저항의 전류가 주황색 방향으로 흐를 겁니다. 여러분, 저항에서는 전류가 양방향으로 흐를 수가 있어요. 따라서 전구에서 전류의 열작용으로 발생하는 빛을 활용하는 꼬마 전구의 경우에는 건전지를 어떤 방향으로 띄우든지 상관없이 불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PN 접합의 경우에는 그렇지가 않더라. P형 반도체랑 N형 반도체를 접합시킨 이 다이오드가 연결된 회로에서는 이 경우에는 건전지 플러스 극에서 마이너스 극으로 들어가는 파란색 방향 전류가 흐를 수 있거든요. 그런데 건전지를 반대로 갈아 끼웠을 때 전류가 이 경우에는 흐르지 않습니다. 이것을 전기 기호로 나타내는 걸 여러분이 확인하셔야 되는데요. 다이오드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전기 기호로 나타나요. 가운데 있는 회로를 이렇게 전기 기호로 나타낸 겁니다. 이 경우에는 이 화살표의 촉 방향이 전류가 흐를 수 있는 방향이에요. 전류가 이렇게 오른쪽으로 흐를 수 있다는 걸 화살표의 촉으로 나타낸 겁니다. 그런데 건전지를 갈아 끼웠을 때 전류가 이렇게 왼쪽으로 흐를 수가 없다. 그 이유는 이 장벽이 가로막고 있어서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다이오드는 다음과 같은 전기 기호로 나타나며 기호의 화살표의 방향으로만 전류가 흐른다는 것. 여러분, 버스나 지하철을 탈 때 내가 그것들을 타기 위해 서 있는 곳이 정류장이잖아요. 그 정류장을 지나치는 대중교통은 한 방향으로만 운행합니다. 다른 방향으로 운행하는 대중교통을 타기 위해서는 맞은편의 정류장으로 건너가야죠. 이처럼 한 방향으로만 가는 그 정류장에서 이름을 따서 한 방향으로만 전류가 흐른다. 그걸 다이오드의 정류작용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왜 다이오드에서는 정류작용이 발생하는가, 그 이유를 보는 건데, 사실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양자역학의 결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양자역학을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설명을 하지 못하느냐, 이해를 하지 못하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확산이라는 모델을 비유를 들어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확산이라는 것은 향수를 뿌렸을 때 그 향 분자가 방 전체로 퍼지는 거죠. 그 이유는 향 분자가 자기와 같은 존재가 없는 곳으로 퍼져가려는 자연의 습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처럼 P형 반도체, 여러분, P형 반도체에는 전자가 많았어요? 양공이 많았어요? 그렇죠. 양공이 자신과 같은 존재가 없는 N형 반도체 쪽으로 확산됩니다. N형 반도체의 경우에도 전자가 많은데 전자와 같은 존재가 없는 P형 반도체 쪽으로 확산돼요. 계속해서 확산됩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확산되려고 하는 경향을 상쇄시키는 플러스와 마이너스의 전기력, 끌어당기는 전기력이 발산하려는 확산을 저지하게 되는 어떤 평형점이 나타나게 되죠. 그때 확산이 멈춰지게 되고 이 PN 접합면 사이에 영역이 형성이 됩니다. 그 영역을 공핍 영역 혹은 고갈 영역이라고도 불러요. 네, PN 접합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공핍 영역 살펴봤습니다. 이 다이오드의 P형 반도체 쪽에다가 플러스극,
N형 반도체 쪽에다가 마이너스를 연결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여러분 지금 선생님이 P형 반도체에 많이 있는 양봉 구태여 안 그렸어요. 여기 플러스를 연결하면 플러스에 의한 전기적 청력으로 플러스 양봉, 양전하처럼 행동하는 구멍, 양봉이 청력으로 밀려나겠죠. 접합면을 향해 밀려나면서 이 마이너스를 상쇄합니다. 마찬가지로 음극에 의해서 N형 반도체의 전자들이 청력으로 밀려나요. 접합면을 향해 이동하면서 플러스 상쇄. 결국 이거는 공핍 영역의 두께를 얇게 하는 효과를 나타냅니다. 네, 이러한 형태의 전압을 순방향 전압이라고 불러요. 다이오드의 순방향 전압, P형 반도체의 플러스극, N형 반도체의 마이너스극을 연결하면 공핍 영역의 두께가 얇아집니다. 왜요? 전자와 양봉이 접합면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따라서 장벽이 얇아졌어요. 장벽이 얇아지면 전하들이 넘어가기가 수월해요, 어려워요? 얇아졌으니까 수월하겠죠. 그게 곧 전류가 흐른다는 겁니다. 전하 이동하기가 수월하다는 거니까. 이제 반대로 P형 반도체의 음극, N형 반도체의 양극을 연결하면 P형 반도체의 양봉이 음극의 인력에 의해서 끌려와요. 접합면으로부터 멀어집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전자가 드러나게 돼요. 양봉이 끌려오면서 묻혔던 전자들이 드러나게 된다. N형 반도체에서도 전자가 양극에 의한 전기적 인력으로 끌려갑니다. 접합면으로부터 멀어집니다. 그러면서 양봉이 드러납니다. 이것은 공핍 영역의 두께를 두껍게 하는 효과네요. 이러한 형태의 전압을 역방향 전압이라고 부르고, 이 전압이 걸렸을 때에는 다이오드 내에서 전자와 양봉이 접합면으로부터 멀어진다. 두께가 두꺼워졌죠, 장벽이. 그러면 전하들의 이동이 어려워지겠죠. 전류가 흐르지 않는 거다. 따라서 다이오드에서는 전류가 한 방향으로만 흐른다. 어떤 방향? 순방향 전압이 걸릴 때에만. 이러한 다이오드를 활용한 게 우리 실생활에서 많이 볼 수 있는 LED죠. LED. 이거 전구처럼 빛을 발생시키는 소자입니다. LED는 어떤 원리로 빛을 발생시키느냐? LED 소자에 순방향 전압이 걸리면 전자와 양봉이 접합면으로 이동하면서 LED에서는 전자와 양봉이 결합을 합니다. 전자와 양봉이 결합을 하게 되면 빛이 발생이 돼요. 이런 원리로 LED는 빛을 방출시킨다. 네, 이렇게. 이러한 LED는 빛을 발생시키는 거니까 뭐 조명, 디스플레이 이런 데 쓰이겠죠. 네, 여기까지. 오늘 공부한 내용 정리합시다. 파울리의 베타 원리. 하나의 양자 상태에 하나의 전자만 있다. 따라서 고체 에너지 D, 같은 D일지라도 그 D에 있는 전자들의 에너지는 모두 다르다. 그 다음에 여러분, 고체 에너지 D 구조에 따라서 도체, 부도체, 반도체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불순물 반도체, N형 반도체를 원자 구조와 에너지 D 구조에 따라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 P형 반도체도 원자의 구조랑 에너지 D 구조를 통해서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 다이오드에서 정류작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각각의 방향의 전압이 걸렸을 때의 메커니즘과 다이오드를 활용하는 LED가 빛을 발생시키는 원리, 네, 이렇게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영화 포카혼타스, 아메리카를 개척하기 위해서 바다를 건너온 영국인 존 스미스와 아메리카 원주민의 그 추장딸 포카혼타스의 사랑, 다소 부침을 겪긴 하지만 이들의 사랑으로 인해서 이주민과 원주민이 화합으로 마무리가 되는 해피엔딩이 장식이 됩니다. 포카혼타스라는 영화를 왜 소개를 하냐면 이 영화에서 전하는 메시지가 우리가 오늘 공부했던 반도체의 맥락과 너무 일치하기 때문이에요. 반도체라는 것도 여러분 서로 다른 것들끼리의 화합이 나온 거잖아요. 이 반도체 덕분에 IT 기술이 나올 수 있었고 그 IT 기술이 지금의 초연결 네트워크 시대를 열었습니다. 그런 시대다 보니 우리에겐 경쟁을 통한 생존보다는 협업을 통한 공존을 더 요구를 받죠. 무한한 정보와 기술에도 불구하고 문제 하나를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어려운 불확실성의 시대입니다. 인류는 대규모의 재난, 대유행 감염병, 환경오염 등 수많은 도전에 직면해 있어요.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각자의 거리를 인정하는 데서 출발해 그 거리를 존중하고 연결로 나아가는 태도입니다. 그리고 그 거리를 지켜내는 과정에서 생겨나는 여백, 이것은 서로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공간이 되며 그 이해는 신뢰와 공유로 이어지며 공동체적 연대로 확장되는 거예요. 아프리카 속담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혼자 가면 빨리 가지만 함께 가면 멀리 간다. 포카혼타스 OST 바람의 빛가를 들으며 오늘도 물리를 통해 인생을 배웁니다.